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태은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부정사랑 동명사는 끝냈고요. 암기할 게 조금 많이 있었죠? 자, 오늘 새로 들어갈 챕터는 요 관계사 챕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교재 87페이지를 펴두시고요. 자, 관계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여러분, 관계사라고 좀 옛날에 들어보셨거나 들어보셨던 게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자, 관계사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자, 관계사라는 것은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약간 이 두 가지를 통칭, 약간 묶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관계사라는 것은요. 자, 단독으로 쓰이진 않고요. 뒤에 뭔가 문장을 이끌어요. 문장. 어이구. 뒤에 문장을 이끌어요. 자, 문장을 이끌어서 제가 선을 예쁘게 긋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이런 문장을 이끌어가지고, 네.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약간 요런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는 문법 요소를 우리가 관계사다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관계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죠? 뒤에 문장과 함께 엮여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관계사의 기능이더라. 괜찮죠? 그죠? 근데 이 관계사 중에서 관계 대명사가 있고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관계부사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관계부사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관계대명사도 좀 나오고요. 관계부사도 조금 나옵니다. 거의 관계대명사 위주로 나오고 관계부사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도 해요.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을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가 빠져 있어야 돼요. 약간 좀 정확하게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쓰인다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정보가 덜 와야 됩니다. 뭐가, 뭐를 약간 이런 반문이 나와야 돼요. 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면서 뒤에 잡히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반대로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약간 이렇게 유도해주는 이런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 배울 내용입니다만 여러분이 관계사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자, 관계 대명사에 속하는 성분들 그리고 관계 부사에 속하는 성분들을 잘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계 대명사고 이런 것들은 관계 부사더라.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한눈에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 which가 있어요. which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which 이런 게 있는 건데 이 which는 관계 대명사계요, 관계 부사계요? 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여기 who 이 친구는 관계 대명사일까요? 관계 부사일까요? who 얘도 관계 대명사입니다. 밑에 where 요거는 뭐게요? 얘는 관계 부사예요. 가끔 여러분 중에서는 왜 관계 부사인데요? 이렇게 질문한 학생들이 있는데 저도 외웠습니다. 자, 문법이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암기로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얘가 왜 관계 부사예요? 라고 묻는 것은 너는 왜 김태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좀 비슷한 수준의 질문.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 Y라는 친구도 관계 부사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 같이 외울 건데요. 어떤 친구들이 관계대명사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관계부사에 속하는지를 타이트하게 먼저 외울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 뒷자리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고요. 관계부사의 뒷자리엔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보았을 때 이게 완벽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구분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문장의 완결성
얘가 완벽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약간 이거 갖다가 따지는 기능 문장의 완결성이라고 불러요. 문장의 완결성을 구분할 줄, 따질 줄 알아야 되겠더라. 이 두 가지가 모여가지고 관계사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한번 해볼까요? 살짝. 그냥 예문들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the girl. 주어죠. 이 여자애가 is my cousin. 우리 사촌이야. 됐죠? 어머나. 죄송합니다. 자. 우리 주어 동사를 잡으시면요. 가운데 있는 걸 무조건 괄호로 묶어가지고 뒤에 잡히는 주어를 꾸며줄 수 있게 유도를 하셔야 돼요. 됐죠? 이게 지금 who라는 관계 대명사가 나왔잖아요? 이게 성립을 하려면 뒤에 무슨 문장이어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주어가 빠진 won the contest. 이겼다, 경쟁에서 이겼다. 누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게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한 덩어리로 묶여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the girl을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관계사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그 소녀가 나의 cousin, 우리 사촌 동생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 가볼까요? This is the book. which부터 문장 끝까지 뒤에 잡히는 book 꾸며주게 됩니다. 보시면 which. 그냥 무조건 관계 대명사거든요. 그럼 뒤에 어떤 문장이 따라가줘야 될까요?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뒤에 봤더니 I borrowed. 내가 빌렸대요. From the library. 여러분 그냥 앞뒤 다 빼버리시고요. which 뒷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어때요? which 뒷문장만 뚝 떼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밖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도서관에서 빌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막 대화하는 상황이 아니야. 밖에 있다가 갑자기 후다닥 이렇게 들어오더니 야, 나 도서관에서 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뭐를? 이라고 묻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요. 요 후 뒷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야, 경쟁에서 이겼어. 그 경기에서 이겼어. 라고 제가 갑자기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누가? 대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겼대. 누가? 야, 나 빌렸어. 뭐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약간 이 문장의 완결성을 따진다는 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가 좀 이렇게 모이는 구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이제 이 GTLF 문법을 아카데믹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약간 꼼수를 말씀드리면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약간 누가 이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이거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소리예요. 실제로 one이라는 동사 앞에 주어가 빠져 있죠. 그죠? 내가 어떤 문장을 쫙 읽었는데 뭐를, 을을 이거는 목적어의 해석이거든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뭐를 이라는 반문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적절한 필요한 목적어를 안 줬다라는 뜻인 거고 이게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자타동사를 지금 와가지고 공부하기에는 약간 좀 사이즈가 크거든요. 자, 그래서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 앞에 관계 대명사 잘 썼죠.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 뭐를 빌렸는지 원래는 적어줘야 돼요.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 앞에 관계대명사 붙여가지고 잘 꾸며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가볼게요. This is the house. 여기가 그 집이야. 어떤 집이냐면 뒤에 잡히는 명사. 이 관계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선행사입니다. 뭐 문법적인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관계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조금 문법적인 용어로
선행사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where부터 문장 끝까지가 선행사 the house를 꾸며주게 되는 건데, 자, where 뒤에서 끊어보세요. I grew up. 자, 내가 성장했어. 누가? 내가. 뭐를? 이런 생각 잘 안 들죠? 잘 컸구나. 그냥 이런 생각은 들잖아요. 이런 게 이제 완전한 문장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grow up이 약간 자동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를 쓸 필요가 없는 동사입니다. 이건 조금 문법적인 이야기였죠? 어쨌든 뭐가, 뭐를 이런 식의 반문이 나오지 않을 법한 문장이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인 것이고 앞에 관계 부사인 where가 잘 쓰였더라 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where 자리에 which가 들어간다? 그럼 되게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I don't know the reason.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죠? 뒤에서 앞에 있는 the reason 꾸며주고 있는 건데 뒤에 보시면 she left so suddenly. 그녀가 급하게 떠났다. 이것도 완벽한 문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에 관계 부사를 붙여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reason을 꾸며준다. 나쁘지 않죠. 나는 그녀가 그렇게 빨리 떠난 이유를 잘 모르겠다. 라는 문장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관계사,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기본적인 성질 이렇게 묶어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에 대한 연습이었어요. 자, 본격적으로 18강, 이번 18강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좀 공부해 볼 거고요. 자, 슬라이드를 넘겨보시면 여러분 교재 87페이지 슬라이드를 넘겨보시면 어머나? 네, 슬라이드를 넘겨보시면 자, 여러분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쭉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1번 관계대명사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관계대명사가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즉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 18강에서는 기본적인 설명은 해드린 이후에 주격, 목적격 이따가 쓸게요. 요거를 18강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거의 주격, 목적격 위주로 나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자, 소유격은 whose. 이 친구 하나밖에 없는데 요거하고 이제 문제풀이 exercise 연습 문제, 관계대명사의 연습 문제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19강을 꾸며보도록 하겠어요. 제일 마지막 20강에서는요. 관계대명사 말고 관계부사 있죠? 관계부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관계부사는 사실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지고요.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주격과 목적격 위주로 출제가 되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끝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관계대명사는요. 써볼게요.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진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쓰이더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뒤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빠진, 내지는 목적어가 빠진, 누가? 라는 의문이 드는, 아니면 뭐를? 이라는 의문이 드는,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그런 문장이 약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트로 묶이면서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를 유도해 주는 것이 관계대명사더라. 괜찮죠? 자, 밑에 보시면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냐? 되게 쉬워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주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who, which, that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who 뒤에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which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죠. 여러분 참고로 이 불완전한 문장은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한마디로 주어가 빠져도 which고요. 목적어가 빠져도 which고요. 해가지고 이제 which 뒤에는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that 뒤에도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들어갈 수 있겠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관계대명사 빈칸이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그 빈칸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뒤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기본적으로 뭐 who, which, that 이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who랑 which랑 that 중에 누구를 쓸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선행사입니다. 앞에가 사람이면 who가 맞아요. 앞에가 which, 사물, 즉 사람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which가 맞습니다. 자, that은 앞에 사람일 때, 사물일 때 양쪽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who랑 that은 어느 정도 호환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which랑 that도 어느 정도 이렇게 호환, 왔다 갔다 이제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쌤, who랑 that이 둘 다 있을 때 언제 who를 쓰고 언제 that을 쓰나요? 둘 다 정답일 순 없잖아요. 라는 이야기는 이 뒷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쓰였는데 뒤에가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관계대명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부르게 되어요. 별거 아니에요.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빠졌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 기본적으로 whom, which, that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해서 뒤에 목적어가 빠졌으면 whom, 뒤에 목적어가 빠졌으면 which, 뒤에 목적어가 빠졌으면 다시 한번 that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whom, which, that 중에서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선행사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에가 사람이다, whom을 씁니다. 앞에가 사물이다, which를 쓸 수 있어요. 네, 사람 내지는 사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것이 또 that이란 친구가 있었죠. 근데 뒷슬라이드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that에는 굉장히 큰 제약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앞에 콤마가 하나 있으면 that을 쓸 수가 없게 되어요. 조금 이따가 배울 겁니다. 여기에서 that이 굉장히 자주 소거가 되기 때문에 아니 who도 되고 that도 되는데 둘 중에 뭐가 정답이라는 거야? 라는 의심은 거의 안 하게 돼요. 오케이? 앞에 컴마 있으면 that을 못 쓴다는 이야기 때문에 that은 거의 다 굉장히 자주 소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who, which, that, whom, which, that 중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 위주로 좀 문제풀이를 하게 되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이렇게 필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게 보세요. 원래 뒤에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면 whom을 쓰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who도 허용을 해요. who도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who를 쓰든 whom을 쓰든 상관이 없다. who를 쓰든 whom을 쓰든 상관이 없다. 자, 언제?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일 때만 그러하다. 그럼 쌤, who든 whom이든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뒤에 주어가 빠져 있으면 who만 가능합니다. 그쵸? 근데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다 한다면 who든 whom이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시를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맷으로 좀 공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가운데 관계사를 쓸 거고 뒤에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고 이 덩어리가 사람을 꾸며주고 싶어요. 반대로 가운데 관계대명사를 한 개 쓸 거고 뒤에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고 앞에 사물을 꾸며주고 싶습니다. 아이고야 죄송해요. 사람을 꾸며주고 싶습니다. 후 연습하는 거니까 사람만 있어야 되겠죠? 이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사가 뭐가 될까요? 이걸 한번 맞춰보자는 거예요. 자, 이 자리 뒤에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에다가 사람을 꾸며주는 이 관계대명사 자리
여기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죠? who 아니면 that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who 아니면 사람 가능한 that 이렇게가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근데 뒤에가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인데 내가 사람을 꾸며주고 싶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whom이 맞는 겁니다.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여기에다가 who도 허용을 해줄게. 뭐 되게 잘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되게 잘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who도 허용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that도 가능해지더라. 됐죠? 그러니까 whom 자리에 who를 넣는 것은 가능해요. 자주 안 나옵니다. 근데 who 자리에 whom을 넣는다. 요거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who든 whom이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 주어가 빠졌으면 who만 가능하고요. 뒤에 목적어가 who나 that만 가능하고요. 뒤에 목적어가 빠졌으면 원래는 whom 또는 that인데 whom 자리에 who도 허용을 해주더라. 근데 되게 잘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셔라. 요까지만 잡아주시면 끝입니다. 자, whose라는 것은 소유격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독특한 관계 대명사인데 요거는 이제 그 다음 강 19강 가가지고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who, whom, 그리고 which, that를 구분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se는 19강 가서 할 거고요. what은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GTELF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원래는 되게 중요한 건데 GTELF에서는 뭐 출제에서 약간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격 관계 대명사 봅시다. 자,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who 또는 that만 가능하더라 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who 자리에 whom을 쓴다? 아니 됩니다. 내지는 that 자리에 which를 쓴다? which는 사람이 아닌 것은 다 꾸며줄 수 있어요. 다만 which가 사람을 꾸며주는 경우의 수는 예외로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답을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뒤에가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인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다. 이때는 which 또는 that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가 있겠죠. who 계통은 whom 계통은 사물을 꾸며줄 수는 없어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요. 요거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뭐 whose 이야기나 whom 자리에 who를 넣을 수도 있다. 이거는 살짝 난이도는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관계대명사 that은 컴마 뒤에 쓸 수 없다. 한마디로 컴마 that은 무조건 오답이다. 요거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쉽죠? 쉽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컴마 뒤에 빈칸이 있으면 이 자리에 that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엄청 쉽기도 하고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쌤, who 또는 that 똑같이 쓸 수 있는데 둘 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앞에 컴마가 있을 거예요. 그럼 that 제끼고 who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쌤, which랑 that 뒤에 주어 빠지면서 선행사가 사물이라 which 또는 that 둘 다 되는 가능한 케이스인데 둘 중에 뭐가 정답입니까? 그럼 보통 앞에 컴마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that을 소거하시고 which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컴마 that은 안 됩니다. 그냥 컴마 that은 안 돼요. 여러분 중에서는 영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되는 예외의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시험지 안 나와요. 컴마 that 안 된다. that은 컴마 뒤에 쓸 수 없다. that 뒤에 컴마 뒤에 that 안 된다. 요거를 꼭 숙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밑에 이제 연습 문제 보시면 다 정답이 들어가 있을 텐데 예문처럼요. 우리는 이제 그 교재 보지 않고 요 문장 한번 빈칸에 뭐 훈지,
뭐 whom인지 which인지 that인지 넣어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해볼게요. The woman, 그 여자가 is a doctor, 주어 동사 마킹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의사래. 의사든 박사든 둘 다 닥터죠. 그죠? 근데 어떤 여자냐면 주어 동사 사이에 괄호로 묶어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woman 꾸며줘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 한 개 들어갈 거고 뒤에 lives, 빈칸 뒤에 곧장 동사가 따라 나온다는 것은 이 빈칸 뒤에 누가 빠졌다는 이야기죠? 주어가 빠졌다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지만 모든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구조에서 동사가 따라 나온다?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러면 뒤에가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고 선행사가 어때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가능하죠? 두 가지? who 또는 that 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괜찮죠? 쌤, who나 whom이나 똑같은데 이 자리에 whom은 안 될까요? 안 돼요. who랑 whom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지금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whom이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더라. 이어서 the boy, 주어죠. is my cousin, 동사고 이렇게 해서 뒤에 잡혀있는 the bo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사가 달려 나온다는 것은 가운데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1번이든 2번이든 큰 차이 없죠? who든 that이든 아무거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The book, 그 책이 is mine, 내 거야 인데 가운데 있는 거 괄호로 묶어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고 보니까 is on the table, 동사 나오고 있죠?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에 선행사가 the book 해가지고 사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which나 that이 정답이겠더라. 테이블 위에 있던 저 책은 내 거야. 괜찮죠? 자, 4번요. 굉장히 좀 중요한 케이스인데 4번은 숙지해가지고 풀 줄 아셔야 될 텐데 자, 괄호로 묶은 다음에 약간 컴마로 묶여져 있으니까 훨씬 쉽죠? 자, 뒤에서 앞에 있는 the car, 이 차량을 꾸며줄 텐데 뒤에 주어 빠졌고요. 원래는 which하고 that. 원래는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빈칸 앞을 보시면 그치? 불행히도 누가 버티고 있어요? The car, 컴마가 붙이고 있습니다. The car, 컴마가 붙어 있어요. 그럼 컴마 뒤에 누구를 쓸 수가 없냐면 that은 쓸 수가 없겠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which랑 that 중에 한 개가 소거가 될 거고 who랑 that 중에서도 앞에 컴마가 있다면 컴마가 만약에 있었다면 that이 소거가 될 예정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답이 한 가지, 네 개 중에 한 가지로 약간 이렇게 취하게 되게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까지 한번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자리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는 나오고요.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바로 뒤에 동사가 따라 들어갔죠. 그쵸?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동사는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약간 이런 식의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괜찮죠? 나오고 자, 앞에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who든 whom이든 that이든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whom이 약간 원칙이긴 한데 who를 써도 상관이 없더라. 뒤에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이때는 which 내지는 that만 가능하더라. 근데 다시 한번 요 빈칸 앞에 컴마가 있다면 무조건 누구는 오답이다. that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겠더라. 그냥 이거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밑에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은 유명한 사이언티스트다. 괜찮죠?
가운데 묶어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person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뒤를 봤더니 내가 만났어. conference. 회의에서. 어때요? 내가 회의에서 만났어. 누구를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who일 수도 있고 whom일 수도 있고 앞에 컴마가 없다는 전제 하에 누구도 가능하다? that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쵸? 근데 보통 whom을 우리 시험에서도 아무리 GTF에서도 whom을 보여주지 굳이 who를 보기로 보여주는 경우가 흔치 않더라고요. 2번 The director, 이 감독은 is the person, 주어 동사가 앞에 있죠? 예, 주어 동사가 멀리 있으면 가운데를 묶어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준다 라는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건데 이 관계사가 동사 뒤에 있으면요 그냥 문장 끝까지 잡아버리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person 꾸며주시면 되는 건데 자 뒷문장의 완결성을 볼게요. admire, 존경한다예요. the most, 가장. 해석 한번 해볼까요? 내가 제일 존경해. 이거예요. 제가 밖에 있다가 갑자기 뛰어들어오더니 내가 정말 존경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뭐를? 누구를? 를 이런 식으로 묻겠죠? 존경하다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who, whom, that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the movie 주어고 동사가 적 끝에 was amazing. 그 영화 진짜 재밌었어. 이 뒤를 보시면 우리가 어젯밤에 봤지 뭐를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 이럴 때에는 which 또는 that.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컴마가 없기 때문에. The book, 그 책이 is due tomorrow. 내일까지야. 여러분 이제 due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뒤에 어떤 시기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때까지다. 우리 왜 마감 기한을 due date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감이 내일까지다. 내일까지 뭔가 마감되는 것이 있다. 약간 이런 건데 자 이렇게 괄호로 묶어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북을 꾸며주니 이 뒷문장인 내가 도서관에서 빌렸대요. 다시 한번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이랑 4번이나 다 마찬가지로 which 내지는 that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컴마 that은 된다 안 된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라는 게 진짜 많이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컴마 있어 that을 소거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숙지해 주시면 자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 그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주격과 목적격은 끝난 게 되는 거죠. 괜찮죠? 자, 남아있는 것은 whose,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 몇 가지가 되겠는데 그건 나중 19강, 20강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강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